미 공군 소속 전투기 4대가 공중 엄호를 위해 긴급 출동한다. 이 전투기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 랩터다. 스텔스기인 F-22 랩터 4대는 시속 1600km, 약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간다. 적의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F-22는 초강력 신종 전투무기로 오늘날 공중전의 양상을 새롭게 바꿔놨다. 수적인 우위도 중요하지만 서구서에는 첨단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투기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정확성과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러한 전투무기들은 지난 세기 동안 발전해온 군사기술의 집약체다. 그리하여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F-22 랩터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들어갔던 F-22 랩터는 간좌 전투기다. 1997년 그 베일을 벗었고 2003년에 최초로 미 공군에 인도됐다. F-22 랩터의 최고 비행 속도는 기밀이지만 시속 2300km는 거뜬히 넘는다. 이 전투기는 레이더 유도탄 6개와 열추적 미사일 2개로 완전 무장하고 있다. 1991년에 앤드로스 공군기지에 갔어요. 그때 YF-22 랩터 CJ기를 처음 봤는데 날렵하게 빠진 모습이 각선미가 좋더군요. 모든 면에서 F-15를 능가했고 스텔스 기능도 있었죠. 정말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F-22 랩터를 처음에 구상할 때는 공대공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었죠. F-15C를 대체할 전투기였거든요. 공군에서 F-22의 주된 임무는 제공 전투기 역할이었어요. 이제 F-22 전투기 비행편대가 미래의 가상전투 시나리오상에서 최첨단 군사기술을 펼쳐보일 것이다. 이들은 지금 항공구조대를 지원하러 가는 중이다. F-22 랩터는 초음속 순항을 가능케 한 첨단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 엔진은 F-22 랩터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매우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재연소 장치의 도움 없이 음속보다 더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 F-22 랩터는 강력한 프렛 앤 휘트니 F-119 PW100 엔진을 장착하고 첨단 항공역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마하 0.9로 비행할 때보다는 마하 1.5로 비행할 때 더 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재연소 장치의 도움 없이 그 정도의 순항 고도와 운항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연료를 절약할 수 있어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는 거죠. 해안경비대가 구조를 시작할 쯤 도착한 F-22 랩터. 곧이어 랩터의 레이더망에 미그-29 14대가 대열을 이룬 전투기 편대가 포착됐다. 전투가 곧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이제 F-22 랩터가 활약할 차례다. F-22 랩터는 수적인 열세에 있지만 지금이 바로 그 우수한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다. 랩터의 가장 큰 장점이자 5세대 전투기 기본은 바로 스텔스 기능이다. 스텔스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레이더망에 전혀 잡히지 않으면서 적의 전투기를 추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스텔스기는 전투기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투기 제작에 사용된 재질까지 모두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단 하나의 목적인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죠. 처음에 저희는 F-117 같은 공격기와 대조되는 의미로 스텔스기를 공중전용 비행기라 불렀죠. F-117은 독특한 기체 모양으로 레이더 에너지를 분산시켰다. 하지만 각도가 틀어지면 비행이 불안해지고 레이더를 흡수하는 코팅제는 너무나 고가였다.
이러한 초창기 기술을 F-22와 같은 최고급 전투기엔 사용할 수 없었다. 공학자들은 외관의 형태를 조정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 전투기의 표면과 외관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동일한 각도를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레이더를 감지하여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반사되도록 만들었다. 덕분에 훨씬 더 항공역학적인 전투기 외관이 만들어졌고 F-22는 F-117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며 기동성도 더 우수했다. 스텔스기 전투전에선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스텔스 전투기냐 아니면 먹이냐. 스텔스기가 미래 전투기 공중전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F-22 랩터 4대와 미그-29 14대의 교전에서 확인해보자.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언제든지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어느 4세대 전투기라도 일단 F-22 랩터의 표적으로 걸리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이 눌러진다. F-22 랩터의 외관인 스텔스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사일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탑재되어 있다. 미그-29 조종석 안에 경보음이 울린다. 적은 자신이 조준되고 중거리에서 미사일이 발사돼 가까이 날아오기까지는 몰라요. 정말 끔찍하죠. F-22 랩터는 여전히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암남이라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AIM-120D 모델이 최신형인 암남은 최고 속도가 시속 3,200km로 2010년 이후 실전용 미 전투기들에 탑재될 예정이다. D형 모델은 사정거리나 미사일 유도 성능이 오늘날의 AIM-120C 모델보다 훨씬 우수한데 모두 파이어 앤 포겟 미사일이다. 암남에는 20kg 무게의 고성능 폭약이 목표 지점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조종사는 표적을 조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사일에 장착된 레이더가 그 표적을 감지해 가기 때문에 이후 일에 대해선 잊고 있어도 되는 거죠. 미그-29는 암남의 자동 유도 장치에 교란을 가하고자 금속 조각을 살포하고 위장해본다. 하지만 결국 8대가 격추되고 말았다. 나머지 미그기는 하늘 멀리 후퇴해간다. 미래 공중전에서의 F-22가 갖게 될 위력을 잘 보여준 전투였다. 5세대 전투기만의 강점이 뭐냐고요? 우리는 적의 위치와 공격 방법을 알지만 적은 우리의 위치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런 유리한 상태에서 전투를 한다는 건 굉장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미군 측이 이번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불길한 신호가 감지된다. 위치는 동쪽으로 약 240km 지점. 수호이 30, MKI 플랭커와 라팔로 이뤄진 전투기 24대가 미그기를 지원하고자 나타난 것이다. F-22는 수적인 열세에 몰렸다. 수적인 열세에 몰리는 상황은 충분히 훈련으로 경험했습니다. F-22 랩터 편대만으로 많은 적을 상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왔던 거죠. F-22 랩터는 교전을 위해 이동한다. 엄청난 수의 적기에 대항해 살아남기 위해선 상상조차 못할 만큼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차세대 비밀병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2016년 6월 20일)
미래 공중전에 대한 예측의 바탕을 둔 가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F-22 랩터 비행단이 수호이 30 MKI 플랭커와 라팔로 이뤄진 전투기 24대에 맞서 교전에 들어간다. 러시아가 만든 수호이 30과 프랑스가 만든 라팔은 공군 전투력을 빨리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쉽게 사들이는 전투기다. 이 4세대 전투기들은 10년 후 F-22의 적수가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F-22 랩터는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는 데다 지금은 130km나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있다. F-22 랩터는 4세대 전투기에는 없는 센서 융합 혹은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이라는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작전을 세운다. F-15와 같은 기존 세대 전투기들은 항공전자공학 장비를 개개의 시스템으로 분리했다. 이 때문에 조종사는 여러 개의 계기판을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F-22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했고 모든 정보는 조종석에 장착된 LCD 화면 3개에 나타난다. 조종사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닌 통합적인 정보입니다. 센서 융합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죠. 덕분에 조종사는 계기판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술적 결정에 더 집중하게 된다. 조종사들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해 주는 거죠.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선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쏘고 먼저 죽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위치를 적에게 들키기 전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전쟁은 더 빨리 끝나겠죠. 이제 F-22에게 남은 미사일은 12기다. 대규모 적의 편대와 교전하려면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B1R 한 쌍에게 도움을 청한다. B1R은 2004년 보잉사가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1986년부터 실전에 투입된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B-1R의 최고 속도는 마하 2.2로 이는 B-52와 같은 여타 중폭격기 속도의 2배다. B-1R에는 F-22에 장착된 엔진과 동일한 강력 엔진 프렛 앤 휘트니 F-119가 장착된다. 즉 B-1R도 랩터처럼 초음속으로 순항이 가능하다. 고성능 레이더 장치와 에임 120D 미사일까지 장착하면 이 차세대 무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적의 전투기가 있는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F-22 랩터 같은 전투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정보는 지휘 통제본부나 미사일 트럭에 직접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 트럭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B-1은 미사일을 대량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한두 개 정도는 발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사일로 온 하늘이 물결치게 할 수도 있죠.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이런 항공무기들이 통합되면서 미래 공중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B-1R이 공격하기 전 F-22 랩터 조종사들은 남아있는 레이더 유도탄을 발사해 적과 교전할 것이다. 적의 편대 전체를 격추시키기엔 부족하지만 혼란을 가중시켜 스텔스 기능이 없는 B-1R이 반격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F-22 랩터가 등장한다. F-22 랩터의 센서가 적의 편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레이더로 감지한다. 랩터는 기체의 표면도 하나의 센서인데 이는 분산기구 시스템으로 불린다. 날개뿐만 아니라 전투기 외관에도 수천 개의 작은 수신 장치들이 있어요. 이는 레이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동 수신 장치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경고해주는 매우 유용한 장치들이죠.
F-22 랩터는 남아있는 암남 무기를 발사하는데 남은 것은 모두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들이다. 일제 사격한 미사일은 시속 3,800km의 속도로 적의 편대를 추적해가며 질주해간다. 이런 속도라면 8km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까지 단 7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갑자기 적의 전투기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미사일을 피하려고 금속 조각을 살포하거나 조명 교란탄도 쏩니다. 미 공군의 완벽한 공격이었다. F-22 랩터는 여전히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랩터는 안전한 광대역 데이터 링크를 통해 B1R에게 표적의 위치를 전달해준다. B1R은 암남의 최고 유효 사정거리인 190km 밖에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다. 중세시대 공사들의 집중사격의 21세기 버전이라겠다. 적의 조종석에선 또다시 미사일 경보음이 울리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다. 대열이 너무 흐트러져 랩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 공중전에서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준 교전이었다. 전투기가 미사일에 맞아 격추됐는데도 그 미사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겠지요. 단 몇 분 만에 적의 대열은 제각각 흩어져 버리고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무전 연락만이 오갈 뿐이다. 하지만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프랑스 라팔 몇 기는 B1R의 암남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선 먼저 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할 레이더 경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표적이 됐음을 알 수 있지요. 암남 무기는 미사일의 진행 경로, 속도, 표적까지 거리를 계산할 때 레이더가 반사될 때 도플러 편차를 이용한다. 살아남은 라팔 조종사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미사일 추적 장치에 과부하를 가한 것이다. 암남의 공격을 피한 적군 조종사들은 미사일의 진행 경로와 수직으로 움직였다. 그 다음 레이더를 반사하는 금속 조각을 살포했다. (90도, 110도, 120도) 방향으로 틀어 급강하하면 그 어떤 미사일도 그 뒤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라팔 조종사 6명은 라팔 레이더에 잡힌 유일한 표적 B1R을 상대하러 간다. B1R을 향해 마3이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미사일이 날아간다. 이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항공기가 얼마나 공격에 취약한지 보여주는 순간이다. 다행히 손상은 입었지만 격추되진 않았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B1R.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이른다. 하지만 재연소 장치를 최대로 작동해 날아오는 라팔을 능가할 순 없다. 이젠 사정거리 안에서 교전하기 위해 등장한 F-22 랩터의 전투력에 희망을 걸 뿐이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노출된 상황에서 F-22와 라팔과의 접전이 될 것이다. 때는 2016년. 가상전투가 벌어진 현장. 미군 B1R이 적의 라팔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F-22 랩터 편대는 B1R이 격추되기 전 라팔의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F-22 4대와 라팔 6대 간의 대결이다. 최고 속도 마하 2를 기록하는 라팔은 만만찮은 적수다.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라팔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은 매우 작은데 이 기술은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다.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소모한 F-21 랩터는 사정거리 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특히 방위산업업체들은 위험감지 장치와 첨단 장비 그리고 항공전자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투기간의 공중전은 끝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적의 전투기와부터 접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은 항상 벌어집니다. 조준선은 800km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90m가 될 수도 있고 늘 변화합니다. 그때 교전 상황에 따라서 랩터의 기동성에 의지하는 접전이 될 수도 있죠. 랩터가 표적을 할당한다. 제가 맡은 임무는 완수해야 합니다. 가시거리 밖에서 적을 격추하지 못했다면 가시거리 안으로라도 들어가야죠. 몇 초 후 랩터 조종사 한 명이 지평선 쪽에서 빛 반사를 목격한다. 사정거리 안에 있어 스텔스 기능을 잃은 랩터를 향해 라팔이 돌진한다. 마하 1의 속도로 굉음을 내며 두 전투기는 서로를 스쳐 지났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21세기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투 유발을 위해 서로의 꼬리를 물고 회전한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F-21 랩터에 장착된 컴퓨터는 전투기 기동이 기체에 무리를 주진 않는지 계산한다.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런 비행이 기체에 심한 과부하를 주는 경우 랩터의 컴퓨터가 아예 차단을 합니다. F-15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조종사가 과도한 중력 가속도를 경험하기도 하죠. 랩터의 경우엔 기체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기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마침내 F-22가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라팔은 급강하에 항로를 갑자기 바꾸고 조명 교란탄을 발사한다. 이번 교전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5km 밖에선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됐다. 라팔과 쫓고 쫓기는 고역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F-22 조종사는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고자 추력 편향 장치라는 첨단 운항 기술을 이용한다. 추력 편향 장치는 비톨과 스토어를 위해 1960년대에 개발됐다. 비톨과 스토어는 수직 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을 말한다. 공학자들은 전술적인 비행을 위해 이 기술을 응용했다. 추력 편향 장치는 엔진 뒤로 나오는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축을 기점으로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해주죠. 정원 호스로 물이 나올 때 수압 때문에 노즐이 원을 그리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수호이 30이나 미그 29 같은 몇몇 4세대 전투기에는 추력 편향 장착이 가능했다. 미국의 F-15C는 그렇지 못했다. 미 공군은 그 보상으로 F-21 랩터의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랩터가 방향을 바꾸면 기체에 장착된 컴퓨터가 기체의 회전 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력 노즐을 조정한다. 사람들은 추력 편향 장치를 작동시키는 버튼 같은 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조종사도 모르게 그 장치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비행을 하고 표적을 조준할 수 있어요. 추력 편향 장치 덕분에 대기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급회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곧 F-22가 적의 후미에 자리 잡는다.
갑자기 또 다른 라팔 한 대가 미군을 향해 돌진한다. 라팔은 F-22를 조준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랩터 조종사의 헬멧에서 경보가 울린다. 제 어깨 너머에서 미사일이 연기를 내며 날아오고 있을 때 전투기 조종사로서 그 미사일의 공격을 피할 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기동술과 금속 조각 살포, 그리고 조명 교란탄 사용을 조합하는 거죠. F-22는 미사일은 피했지만 그 때문에 대열에서 이탈했다. 형세를 역전시키려면 동료들의 힘이 필요하다. 제가 탄 전투기가 위협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5년간 같이 비행하고 훈련해온 제 동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올 겁니다. 저를 구하려고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거죠.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은 조종사들 간의 음성 통신을 지원한다. 두 번째 랩터가 동료를 구하러 날아온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다양한 전쟁 시뮬레이션을 경험합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과 무사히 전술적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익히기까지 수년간 다양한 모의 훈련을 받게 되죠. 첫 번째 랩터가 두 번째 랩터가 있는 쪽으로 적의 전투기를 몰아붙인다. 두 번째 랩터는 열추적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적을 조준한다. AIM-9X는 2004년에 전율 생산이 결정됐다. 세부 사항은 기밀이지만 AIM-9X에는 이전 모델에 비해 민첩성을 훨씬 더 향상시켜줄 방향 컨트롤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진행 방향에서 60도 꺾인 지점에 있는 표적까지 조준할 수 있는 기축선박 조준 능력이 있다. F-22는 쉽게 표적을 조준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라팔은 제거됐다. 하지만 첫 번째 F-22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적의 미사일이 다시 발사됐다. 항로를 바꾸고 조명 교란탄을 발사해 미사일은 따돌렸지만 여전히 적은 후미에 자리 잡고 있다.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선택된 푸가체프의 코브라 기동술. 푸가체프는 이 비행수를 최초로 시도한 러시아 조종사다. 먼저 추력 편향 장치를 이용해 전투기 코 부분을 위로 올린다. 이때 대기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며 라팔에 후미에 오게 된다. 4세대 전투기는 이런 비행수를 진행하다 제어력을 쉽게 상실하기도 한다. 하지만 랩터는 컴퓨터 항법 장치 덕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랩터의 머리가 위로 향하면서 대기 속도는 뚝 떨어진다. 라팔은 회전을 하려 하지만 기회를 잃었다. 랩터를 지나치고 만 것이다. 미래의 조종사들이 얼마나 기동성 있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비행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조종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컴퓨터로 완벽하게 제어되고 조정됩니다. 정지, 회전, 비행,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F-22 랩터가 발사한 사이드와인더는 적의 급소를 찌른다. 살아남은 적기들은 남쪽으로 후퇴한다. 랩터는 충분히 적을 추격할 수 있지만 내버려둔다. 미 공군은 적어도 향후 20년간은
F-22가 공대공 전투의 최강자로 군림할 것이라 믿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F-22에 비길 만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죠. 군수 업체들과 훌륭한 공학자들, 제작을 총괄할 인력까지 준비해야 할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F-22는 하늘의 제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투기의 가장 큰 위협이 지상에서 도사린다. 이제 F-22 전투기 비행 편대가 미래의 가상 전투 시나리오상에서 최첨단 군사기술을 펼쳐보일 것이다. 이들은 지금 항공구조대를 지원하러 가는 중이다. F-22 랩터는 초음속 순항을 가능케 한 첨단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 엔진은 F-22 랩터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매우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제연소 장치의 도움 없이 음속보다 더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 F-22 랩터는 강력한 프렛 앤 휘트니 F-119 PW100 엔진을 장착하고 첨단 항공역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마하 0.9로 비행할 때보다는 마하 1.5로 비행할 때 더 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제연소 장치의 도움 없이 그 정도의 순항 고도와 운항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연료를 절약할 수 있어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는 거죠. 해안경비대가 구조를 시작할 쯤 도착한 F-22 랩터. 곧이어 랩터의 레이더망에 미그-29 14대가 대열을 이룬 전투기 편대가 포착됐다. 전투가 곧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이제 F-22 랩터가 활약할 차례다. F-22 랩터는 수적인 열세에 있지만 지금이 바로 그 우수한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다. 랩터의 가장 큰 장점이자 5세대 전투기 기본은 바로 스텔스 기능이다. 스텔스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레이더망에 전혀 잡히지 않으면서 적의 전투기를 추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스텔스기는 전투기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투기 제작에 사용된 재질까지 모두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단 미 공군 소속 전투기 4대가 공중 엄호를 위해 긴급 출동한다. 이 전투기들이 바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 랩터다. 스텔스기인 F-22 랩터 4대는 시속 1600km, 약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간다. 적의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F-22는 초강력 신종 전투무기로 오늘날 공중전의 양상을 새롭게 바꿔놨다. 수적인 우위도 중요하지만 서구서에는 첨단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투기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정확성과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러한 전투무기들은 지난 세기 동안 발전해온 군사기술의 집약체다. 그리하여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F-22 랩터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들어갔던 F-22 랩터는 단좌 전투기다. 1997년 그 베일을 벗었고 2003년에 최초로 미 공군에 인도됐다. F-22 랩터의 최고 비행 속도는 기밀이지만 시속 2300km는 거뜬히 넘는다. 이 전투기는 레이더 유도탄 6개와 열추적 미사일 2개로 완전 무장하고 있다. 1991년에 앤드로스 공군기지에 갔어요. 그때 YF-21 랩터 CJ기를 처음 봤는데 날렵하게 빠진 모습이 각선미가 좋더군요. 모든 면에서 F-15를 능가했고 스텔스 기능도 있었죠. 정말 최고의 전투기. F-22 랩터를 처음에 구상할 때는 공대공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었죠. F-15C를 대체할 전투기였거든요. 공군에서 F-22의 주된 임무는 제공 전투기 역할이었어요. 미국이를 지원하고자 나타난 것이다. F-22는 수적인 열세에 몰렸다. 수적인 열세에 몰리는 상황은 충분히 훈련으로 경험했습니다. F-22 랩터 편대만으로 많은 적을 상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왔던 거죠. F-22 랩터는 교전을 위해 이동한다. 엄청난 수의 적기에 대항해 살아남기 위해선 상상조차 못할 만큼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차세대 비밀병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2016년 6월 20일) 미래 공중전에 대한 예측의 바탕을 둔 가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F-22 랩터 비행단이 수호이 30 MKI 플랭커와 라팔로 이뤄진 전투기 24대에 맞서 교전에 들어간다. 러시아가 만든 수호이 30과 프랑스가 만든 라팔은 공군 전투력을 빨리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쉽게 사들이는 전투기다. 이 4세대 전투기들은 10년 후 F-22의 적수가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F-22 랩터는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는 데다 지금은 130km나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있다. F-22 랩터는 4세대 전투기에는 없는 센서 융합 혹은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이라는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작전을 세운다. F-15와 같은 기존 세대 전투기들은 항공전자공학 장비를 개개의 시스템으로 분리했다. 이 때문에 조종사는 여러 개의 계기판을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F-22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했고 적은 자신이 조준되고 중거리에서 미사일이 발사돼 가까이 날아오기까지는 몰라요. 정말 끔찍하죠. F-22 랩터는 여전히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암남이라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AIM-120D 모델이 최신형인 암남은 최고 속도가 시속 3200km로 2010년 이후 실전용 미 전투기들에 탑재될 예정이다. D형 모델은 사정거리나 미사일 유도 성능이 오늘날의 AIM-120C 모델보다 훨씬 우수한데 모두 파이어 앤 포겟 미사일이다. 암남에는 20kg 무게의 고성능 폭약이 목표 지점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조종사는 표적을 조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사일에 장착된 레이더가 그 표적을 감지해 가기 때문에 이후 일에 대해선 잊고 있어도 되는 거죠. 미그 29는 암남의 자동 유도 장치에 교란을 가하고자 금속 조각을 살포하고 위장해본다. 하지만 결국 8대가 격추되고 말았다. 나머지 미거기는 하늘 멀리 후퇴해간다. 미래 공중전에서의
F-22가 갖게 될 위력을 잘 보여준 전투였다. 5세대 전투기만의 강점이 뭐냐고요? 우리는 적의 위치와 공격 방법을 알지만 적은 우리의 위치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런 유리한 상태에서 전투를 한다는 건 굉장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미군 측이 이번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불길한 신호가 감지된다. 위치는 동쪽으로 약 240km 지점. 수호이 30, MKI 플랭커와 라팔로 이뤄진 전투기 24대가 하나의 목적인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죠. 처음에 저희는 F-117 같은 공격기와 대조되는 의미로 스텔스기를 공중전용 비행기라 불렀죠. F-117은 독특한 기체 모양으로 레이더 에너지를 분산시켰다. 하지만 각도가 틀어지면 비행이 불안해지고 레이더를 흡수하는 코팅제는 너무나 고가였다. 이러한 초창기 기술을 F-22와 같은 최고급 전투기엔 사용할 수 없었다. 공학자들은 외관의 형태를 조정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 전투기의 표면과 외관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동일한 각도를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레이더를 감지하여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반사되도록 만들었다. 덕분에 훨씬 더 항공역학적인 전투기 외관이 만들어졌고 F-22는 F-117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며 기동성도 더 우수했다. 스텔스기 전투전에선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스텔스 전투기냐 아니면 먹이냐. 스텔스기가 미래 전투기 공중전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F-22 랩터 4대와 미그-29 14대의 교전에서 확인해보자.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언제든지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어느 4세대 전투기라도 일단 F-22 랩터의 표적으로 걸리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이 눌러진다. F-22 랩터의 외관이 스텔스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사일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탑재되어 있다. 미그-29 조종석 안에 경보음이 울린다.